완화 곡선, 우리가 이제 원곡선만이니까 곡선 반경이 뭐 일정보다 작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원곡선 R하고 직선하고 여기 사이에 원곡선에다 바로 직선을 붙여놓으면 차량이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선부에서 곡선부 이것처럼 또는 곡선부에서 직선부로 진입할 때 열차의 주행 방향이 꺾이게 된다, 급하게. 그러면 차량 운행이 불안해지고 흔들림, 쏠림, 그래서 승차의 불쾌감도 있지만 궤도 충격에 의해서 차륜에 손상을 입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원화 직선과 곡선을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해서 곡선 반경에서 무한대로 이러한 완만한 곡률, 즉 여기에 원곡선하고 직선 사이 파는. 근데 이 원곡선은 곡률, 종거가 일정하다 그랬죠. 종거. 반면에 완화곡선은 곡률이 일정하지 않은 이런 포물선 형태의 곡선을 쓴다. 그런 곡선에는 3차 포물선, 크로스웨이드, 사인 반파장, 그 다음에 레미니 스케이트, 이렇게 이제 보통 4개, 4차 포물선도 있어요. 5개 포물선 형태의 곡선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3차 포물선은 이제 국철, 그 다음에 크로스웨이드는 도시철도에서 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되죠. 곡선이 이렇게, 여기에는 직선에 가깝죠. 그다음에서 이제 점점 제로에서 무한대로 커졌다가 다시 여기도 어떻게 돼? 이제 원곡선에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 포물선 형태죠. 점점. 그다음에 여기는 원곡선에 가깝고 그다음에 무한대로 가다가 여기 이제 직선에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하는 것도 하냐면은 완화곡선의 중요한 거는 여기에 원곡선에 우리 켄트하고 뒤에 나오겠지만 슬랙이 있는데, 자, 그러면 켄트는 여기에 계산에 의해서 켄트가 120이다, 밀리미터. 그 다음에 슬랙이 5mm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대로 전체 구간에 곡률이 일정하기 때문에 켄트 120, 슬랙 5mm가 있는데, 직선에는 켄트도 없고 슬랙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를 뭔가 켄트 120, 슬랙 5mm를 체감을 해주지 않으면은 마찬가지로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 완화 곡선을 통해서 켄트하고 슬랙을 체감을 해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켄트가 120이라면은 110, 160, 70, 80에서 제로, 슬랙이 5mm면은 5, 4, 3, 2, 1, 제로 이렇게 해서 체감해주는 역할. 그래서 곡선에서 완화 곡선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완화 곡선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고, 철도에서 사고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완화 곡선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이 포물선 형태가 3차 포물선 뭐 이런 포물선 형태인데다가 켄트와 슬랙을 체감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의 궤도 틀림, 특히 이제 평면성 틀림, 우리 트위스트라고 하는 합성의 틀림이 생기게 되면은 차가 지나갈 때 3점 지지 현상에 의해서 탈선을 많이 하는 곡선 중에서 특히 완화 곡선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합성이 일어나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 완화 곡선이다. 그래서 곡선의 중요한 거는 켄트, 슬랙, 완화 곡선. 요거는 우리가 곡선 관리에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그 내용을 잘 숙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 우리가 이제 구배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옹호순화에서 이제 기울기라는 종방향, 그러니까 종단방, 평면이 아니고 종단 높이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기울기는 우리가 철도는 1000분위를 쓰고, 도로에서는 100분위를 쓰는데, UIC 프랑스 파리에 이제 본부가 있죠. 가입 국가 대부분은 표준계관과 1000분위를, 표시 방법은 퍼센트에 동그라미 더 붙여서 퍼밀리라고 표시해요. 퍼밀리. 요거는 없으면 퍼센트고. 그래서 철도에 다니는
천문위를 써서 퍼밀리라는 말을 쓰는데 UIC 가입 대부분 나라는 천문위를 써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하여튼 백분위를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도로에서는 백분위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개념이 이런 개념이죠. 수평거리 얼마에 높이가 얼마냐 이게 이제 사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백분위를 같으면 100m에 이게 5m다. 그러면 표기는 100분의 5 도로에서 쓰는 미국에서는 5% 기울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철도는 이거보다 좀 완만해야 돼요. 그래서 1000m에 5m. 그래서 철도에서 이제 1000분의 5를 쓰죠. 단위는 퍼센트에다 동그라미 붙여서 퍼밀리. 그래서 1000m에 대해서 고저차가 이럴 리는 없지만 50m인 경우는 50퍼밀리를 쓴다. 그래서 백분율은 100m에 대한 그 차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고 미국에서 쓰고 도로에서 쓰는 게 백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자, 기울기의 분류는 최대, 제한, 타력, 표준, 가상기울기 네 가지가 있는데 최대 기울기는 그 열차 운행에서 가장 높이차가 심한 기울기. 그래서 장대레일 터널 내부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그 열차를 견인할 때 우리가 보통 우리는 대부분 그 철도가 이제 전동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동력 집중식 한 개 기관차가 객차나 화차를 끌고 가는 형태다 보니까 기울기가 너무 급하면은 내려갈 때는 상관없는데 올라갈 때 견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설계 속도별로 기울기도 제한을 하고 있다. 이거는 설계 속도하고 뭐 운전 조건에 따라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제한은 뭐 이렇게 기관차의 동력 집중식이다 보니까 객차나 화차를 얼마만큼 끌고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최대 기울기 일치하는 거다. 타력. 그리 동력을 쓰지 않고 타력으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특히 뭐, 여기에 이제 국처럼 이제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드 섹션, 사구간. 이런 데는 이제 전력 공급 없이 타력으로 가는 구간이 있죠. 그런데 이제 표준 기울기도 있고, 가상 기울기도. 그래서 설계 속도에 따라서, 어쨌든 속도에 관계없이 우리 최대 기울기는 35퍼밀리, 1000분의 35로 이렇게 되어 있고, 속도에 따라서 여객 전용선에서는 고속철도 구간에서는 35퍼밀리, 그 다음에 혼용, 대부분 일반 철도에서는 이제 여객열차하고 화물열차 혼용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결인력 때문에 200km 이상 고속철도에서는 25퍼밀리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km 연속한 선로 10km에서 평균 기울기는 25퍼밀리 이하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는. 그래서 기울기의 종류에는 최대, 제한, 타력, 표준, 가상 기울기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선로 배선, 선로를 몇 개로 하느냐, 단선으로 할 거냐, 복선으로 할 거냐, 이거죠. 단선은 한 개 선로에 따라서 상하선 동시 이용하는 그야말로 하나만, 복선은 상하선이 분리되어 있는, 하나만 있는 거는 단선이죠. 상하선 동시에 쓰고, 이거는 상선, 하선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본선 배선이냐, 뭐 정거장 배선이냐, 차량기지 배선이냐. 단선은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 단독으로 상하행을 동시에 같이 사용하고, 복선은 따로따로 단독으로 설차선로. 그러니까 정거장에는 본선과 측선이 있는데, 본선은 열차 출발 통과. 본선은 우리가 이제 주본선이 있고 부본선이 네 가닥이 있는 거죠, 네 가닥. 우리가 이제 보통 정거장 배선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고 뭐가 이렇게 있는데, 상선, 뭐 하선,
이게 이제 주번선이 되는 거고, 이제 부번선이 되는 거죠. 네 개는 번선에 해당이 되는데, 이건 상하 번선이 되는 거고, 상하 부번선이 되는 거죠. 이거는 주로 어떤 경우냐, 열차를 착발 통과시키는 데 사용하는 선로. 부번선은 열차가 잠깐 대피하는, 우리가 이제 통과 열차가 있거나 급행 열차가 있을 때, 앞에 가는 일반 열차는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통과 열차 지나가고 난 뒤에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이 출발선, 도착선, 대피선, 통과선, 이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부번선의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에, 네 개 번선 외에 나머지 선들은 우리가 측선이라고 하는데, 측선은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부설이 되어 있어요. 모든 번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측선에 해당이 된다. 여기에 따라서 뭐 유치, 여기다 일시적으로 차량을, 화물열차든 여객열차든 유치하는 선이 있고, 또 2판, 뭐 차량을 뗐다 붙였다 하는 2판 조성하는 선도 있고, 인상선, 차량이 이렇게 왔다가 일로 바로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뭐 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 인상선. 그 다음에 화물, 뭐 컨테이너든 어떠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객열차 세차선, 검사선, 또 수선, 기예선, 안전측선, 이건 주로 단선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은 피난 측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있는데, 단선인 경우에 상하선을 동시에 이용하다 보니까 서로 여기에 차량이 위치되어 있고, 충돌을 우리가 했을 때는 안전측선이나 대피선으로 있다가 가는, 대피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본선에서 뭐 대피하기 위해서 선을 하나 만든다든가, 급행열차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선들은 다 이제 우리가 측선에 해당되는 그런 선로라고, 선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배선에 대해서. 배선 중에 우리가 주번선과 부번선을 제외한 나머지 선로는 이제 측선에 해당이 되는데, 용도에 따라서 측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치선은 우리가 차량을 일시 유치하기 위해서 객차를 유치하거나 하차를 유치하거나 또 기관차를 유치하거나, 어쨌든 사용하지 않는,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화차나 객차, 전동차를 유치하는 선로. 그 다음에 2판, 열차를 뗐다 붙여 늘렸다 줄였다 하는 측선. 그 다음에 인상선, 어차피 본선에 시장을 주면 안 되니까 그 본선에 열차 운행에 시장을 주지 않도록 2판을 하기 위해서 부설하는 선로 별도로. 그 다음에 이제 정거장 분해에서 동시에 이런 경우에 충돌하지 않도록 별도로 피난 측선, 뭐 같은 개념으로 어떤 이제 용도에 따라서 측선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에서 상당히 많죠. 그 필요한 개수에 따라서 정거장마다 이제 측선수가 다 다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뭐 장비 지선도 있고 작업선도 있고 재료 적시선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이제 측선이 되겠습니다. 자, 선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알아보면 노반.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그 노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가 FL이라고 하죠. 포메이션. 포메이션 레벨이라고 하는 시공기면이라고 합니다. 시공. 자, 요까지는 우리가 이제 노반이라고 표현을 하죠. 노반의 구성은 우리가 토공도 있고, 그 다음에 교량도 있고, 터널도 있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 뭐, 배수, 옹벽, 이런 걸 다 우리가, 궤도 밑에 있는 노반, 이걸 노반이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궤도를 지지하고 중량을 부담한다. 궤도를 지지하는 기초구조다. 토공이든 교량이든 터널이든. 천연 지반을 그대로 깎기 이용하거나, 또는 쌓는, 또는 뭐 교량이든 터널이든. 그 다음에 토공으로 할 수도 있고, 콘크리트가 할 수도 있고, 아스팔트도 할 수 있다. 아스팔트는 아직까지 좀 안 되지. 지금 시험을 지금 충북선에 뭐 일부 저 3탄인가 동량에 한 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스팔트 노반은 보편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노반, 궤도 밑에 있는 궤도를 받쳐주는 기초 구조의 역할은 열차의 차량을 가진 시지 분산한다. 그러니까 궤도로부터 레일, 침목, 도상으로 내려오는 하중을
이렇게 받아서 지지하고 분산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진동 충격을 완화하고 또 배수 기능. 그래서 내구성,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궤도는 여기에 있는 부분이죠. 도상이든 콘크리트든. 그 다음에 침목, 레일, 체결구. 이거를 이제 레일 부속, 궤도 부속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레일하고 침목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레일과 레일을 연결하는 이음매판.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제 체결구. 근데 이거를 우리가 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상, 침목, 레일, 부속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궤도하고 노반을 합쳐서 선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반, 궤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